네,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새해를 맞아서 전남 동부 지역 각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대표적인 해양 관광 도시 여수시의 수장인 주출현 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MBC 김종태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네. 첫 해 어디서 맞이하셨나요? 네, 올 첫 해는 향해람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일출을 보면서 소망을 빌었습니다. 네, 예, 여러 소망들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첫 순서로 저희가 여수 시민들의 바람을 좀 모아봤죠. 네, 맞습니다. 우선 시장님, 올해 시민들이 어떤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지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2017 여수 시민의 바람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여수 산다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환경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환경안전사고와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시 정책이 시민의 중심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정작 지역민들은 주차할 데가 너무 없거든요. 공공 주차장 말고라도 사립이라도 지역민이 확인이 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여 통합 기념일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부대 행사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을 통한 어떤 여수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바람은 옹천에 창고형 이마트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여수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침체가 되고 5년에서 7년 사이에 자영업자들 70%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시장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옹천 이마트 건축 허가와 영업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왔는데 길을 잘 모르는데 다른 서울보다 이런 이정표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발달되면 더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지금 조금씩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 아케이트가 아직 시설이 미비가 덜 됐고요. 지금 앞으로 주식회사 회시장하고 이제 같이 병돌라 아케이트 할 건데 저쪽 아케이트 지원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더 빨리 그것이 지원이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이보다 더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기능이. 임기 초반에 여러 차례 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시민들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없는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사립 명문고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과 갈등이 여러 번 있었지만 좀 안정된 추세에 접어든 것도 같죠. 그래서 향후 1년 반 정도는 이제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시정 현안을 잘 추스리고 관리하는 일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정책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인구라는 것은 정치 세력과 비례되는 것이거든요. 네, 시민들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시민들의 새 바람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참조인되는 시정을 반드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욱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한 해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수의 지난 한 해를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2016 여수의 3대 뉴스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말 전라남도의 관광 키워드 SNS 빅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 연령대에서 언급 횟수 또 긍정적인 평가 부분에서 여수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수가 명실상부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2012 세계 박람회가 가장 큰 아마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여수시의 철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호텔 이런 SOC가 대폭 확정이 되고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 여수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들이 크게 히트를 쳤는데요. 대표적으로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라든지 또 해양 레일바이크, 해상 유람선, 또 최근에 개장한 낭만 포장마차라든지 야시장, 바이킹 야시장 같은 이런 여수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과 또 최고의 자연 경관, 맛있고 신선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여수가 최고 관광지가 되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세계 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위대한 역량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그 시장님 제가 한 말씀 그 낭만포차 있지 않습니까? 네, 해양공원에 들어선 낭만포차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네. 일부 또 술문화를 조장한다 그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또 그 여수의 최대 수혜자의 하나인 관광 수혜자의 하나인 해상 케이블카 네. 공익기부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집은 결과 때문에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런 일부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낭만 포장마차는 여수의 가장 큰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낭만포차와 관련돼서 일부 뭐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음주 흡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 전용 주차 구역을 구역 구간으로 지정을 하고 또 금융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해상 케이블카 측의 기부 약속 불이행 문제는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2015년도는 13억 원 상당을 기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서 이제 본 허가를 받고 나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게 막 강요한 기부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기부 약속한 것은 회사 측 변호사가 법원에 판사 앞에 가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강요하는 관계가 없고요. 화해 조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강제 집행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시민과 약속한 기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관광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016 여수의 두 번째 뉴스를 확인해 볼까요? 예, 작년에는 여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잇따르면서 분양 시장이 참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또 분양형 호텔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요. 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수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호텔들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형주 여건이 좋아진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참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물가가 상승되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이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수의 원도심에 하여튼간에 사람이 빠져나가던 원도심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새롭게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참 이게 경이적인 일로서 환영에 맞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6천여 세대 아파트들이 거의 분양이 됐고요. 앞으로 5년 내에 또 3천여 세대가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 돌산 지역에 분양형 호텔이 한 1,100여 세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중소형 숙박시설도 한 70여 건에 1,000실 가까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살만하다는 반증으로서 시장으로서는 좀 적극 환영을 하고 이분 투자자들이 투자에 지장이 없게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지역 경제에 맑은 날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2016년의 마지막 뉴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님,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예. 사실 그 작년 한 해 그 시의회 파행과 함께 여수시 공무원 비리
참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여수시가 고강도 청렴 10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 비리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더 안타까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수가 이제 통계 수치상으로는 작년, 재작년 2해 동안 전라남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이런 도시로 나타났습니다만 또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고강도 청렴 정책을 추진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이 믿고 신뢰를 하고 100% 하여튼간에 행정을 맡길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 도시가 되도록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올해는 더 깨끗한 여수시정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탁드린 게 있죠. 자, 시장님, 올해 여수시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 어떤 건가요? 네, 저희들은 민귀경군으로 정했습니다. 한자 뜻은 백성은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임금은 가볍다 이런 뜻인데 그야말로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여수시정의 하여튼간에 화두처럼 시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시민을 잘 모시고 행정을 제대로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이제 올해 여수시의 계획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7 여수 5대 키워드입니다. 네, 2017 여수 5대 키워드, 그중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관광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 미래 비전 하면 아무래도 해양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인데요. 우선 가고 싶은 섬으로 현재 조성 중인 낭도 개발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지금 낭도는 전남도에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돼서 2015년부터 약 한 80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각종 트레킹 코스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마을 식당, 게스트하우스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14년도에 선정된 이후에 관광객들이 한 4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낭도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런 섬들이 그야말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섬의 생태를 좀 즐기고 또 하여튼간에 힐링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시에서 열심히 여건을 조성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섬 관광 개발의 목적은 섬 주민이 잘 사는 터전을 마련해서 섬 정착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부 섬 개발이 섬 주민을 소외하고 있다. 그런 얘기 좀 들리거든요. 시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죠?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섬 관광이 활성화되면 섬 주민들의 소득 정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섬 주민들의 불편과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교통 정체 같은 것만 좀 가중시키는 그런 면만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되 이것이 섬 주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섬 관광을 주민 참여형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럼으로써 소득도 올리고 또 주인의식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섬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배값, 배값이라고 합니까? 배값이 이게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반응이 됩니다만은 일반 관광객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일반 관광객들도 이게 배값 좀 지원이 되게, 운임 지원이 되게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전국에 9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 이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서 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조성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우리 여수시의 섬들도 많이 접근성이라든지 관광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해양도시 부산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마리나 시설인데요. 네. 우리 지역 현재 여수시에서도 국내 최대 요트 마리나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 저희가 웅천에 150선석 규모의 이순신 요트 마리나를 개장을 했고요. 네. 또 정부의 거점형 마리나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정부 예산 300억까지 포함해서 800억 원으로 300선석 규모의 마리나 항만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경도에서 미래에셋이 또 소형 마리나를 조성하게 되고
박람회 정도 일부 소형 마리나가 조성이 되게 되면 여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요트 마리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을 지금 작년에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같으면 무려 4만 명이 무료 해양 레저 스포츠를 체험을 했는데 무료 체험을 그중에 40%가 외지 관광객들입니다. 이분들이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내년 다시 와보고 싶다 이런 반응이 들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하고 관광하고 좀 묶어서 더 많은 하여튼 활성화를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가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2015년과 지난해 네. 1,300만 명 관광객 달성, 2년 연속으로 여수시가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한 수치로 보면 제주도 1년 관광객하고 맞먹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그 음식점의 친절도나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이 관광의 별미는 결국 먹는 것이거든요. 먹거리입니다. 결국은 모든 거 끝난 다음에 이제 먹으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여수는 아시다시피 청정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먹거리들이 뭐 하여튼 국내에서 이름난 곳입니다. 다만 이제 관광객들이 밀려오는 성수기에는 일부 이제 관광 관련 음식점에서 불친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위생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전담 팀을 과로 격상을 시켜서 식품위생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할 것이고요. 시민들 200명으로 음식업소 시민평가원도 만들고 또 범시민 운동으로 서비스 향상 운동을 벌이고 또 시에서 전문가를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적자 각 음식점으로 보내서 컨설팅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여튼 위생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음식 맛을 향상시킬 건지 1대1 지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수에서 음식점 관련, 숙박업소 관련 불만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또 관광 인구가 유입되면서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원도심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상당히 비난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반도 도시이고 해안 도시이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교통 정체는 참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도심에서 이 주차나는 우리 여수만 문제가 아니고요. 뭐 서울이든 대도시든 도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년에 이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제를 시행을 하고 또 차선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교통 관련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시내 차량 통행 속도가 한 5km쯤 평균 시속 5km쯤 향상이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되게 되면 주차장 부족하고 차가 막히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도 저희들이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 많은 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수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여수의 경제는 또 잘 굴러갈까요? 자, 2017 여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지역 경제입니다. 네. 민선 6기 대표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100개의 우수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였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올해는 가지고 계십니까? 민선 6기로 지금까지 70개 기업에 한 6조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해서 4,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한 투자 중에서 한 43%가 투자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수는 석유화학 산단이 받쳐주고 또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경제가 활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신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기존 기업들의 재투자를 유도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죠.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도 1조 1천억 투자인데요. 이게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실현되도록 빨리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혁신 산단으로 여수 국가 산단이 지정돼서 3,200억이 투입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조기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밖에 우수한 중소기업도 적극 발굴을 하고 또 강서기업도 육성을 하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여수에 와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1조 1천억 네. 그 경도에 대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 경도하고 이제 그 투자 계획이 거의 성사되어가는 분위기죠. 예, 미래에셋 그렇습니다. 컨소시엄하고요.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이달 9일에 도청에서 도와 시 미래에셋 3자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예. 골산과 경도를 잇는 연육교. 네.
요 건설과 관련해서는 뭐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연륙교와 관련돼서 이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50%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도와 미래에셋이 협의를 했는데 도와 미래에셋이 20%씩 분담을 하고 시가 10%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대충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에서 전체 건설 비용 중에 10%쯤을 분담하면 한 6, 70억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 대가로 한 1조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된다면 시에서는 그 정도는 능히 감내할 만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는 이 박람회 개최 5주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초기 방향과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지난해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상 민선역교 출범 초기만 해도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과 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서 박람회의 활용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건물은 장기 임대로, 비어있는 토지는 매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네. 민간 투자가 지금 4개기업에 1,100억 투자가 지금 약속이 돼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 국책 사업으로 청소년 해안 교육원이 지금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시에서는 지금 거기다가 국립해상 해양기상과학관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난해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새해는 반드시 유치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유치가 되게 되면 우리 여수 박람회장은 현재도 300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자족이 가능한 그런 국내 해양 관광 시설로 우뚝 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 여수 5대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자, 시장님, 한 발표를 보면요. 여수시, 광양시, 또 순천시가 통합을 했을 때 1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광양만권 통합에 관련된 논의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이제 3개시는 현재 뭐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체육 교류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경제와 관련돼서는 뭐 이게 전혀 시 간 경계가 경제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3개시 간의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는 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3개시가 통합이 되게 되면 현재 각 시가 받는 예산 국고 지원 같은 것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예산이 100% 줄어듭니다. 줄어든 예산을 3개시가 나누게 되다 보면 그 자체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한 80만 규모의 도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규모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또 시민들에 대한 개별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어차피 이제 남해하고는 해저 터널로 또 광양과는 연륙 연도교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옛날 남해와 광양 고흥은 우리 여수 생활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저희로서는 여수 순천 광양을 넘어서 연륙 연도교로 이어지는 남해와 고흥을 포함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것의 전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논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와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그 광양만권 통합하면 또 네. 인구 문제가 같이 거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여수시 인구 감소, 이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한 30만 명 자라하던 여수시 인구가 28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예. 뭐 계속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뭐 28만 명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8만 9,500명쯤인데 이제 29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가장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는 크게 정주 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서울에서 광주에서 거리가 먼 것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과 의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인프라 문제는 권역별 재활병원이 유치가 되고 전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 또 거기에 몇 가지 기능이 부과되게 되면 작은 대학병원이 여수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의 의료 수준이 아마 두사대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 문제로. 나머지는 교육이 문제인데 이제 지역 교육을 견인할 명문고등학교 설립 이것이 이제 여수시의 큰 화두기도 하고 그런데요. 처음에 잘 가다가 조금 이제 좀 암초에 부딪혔는데 현재로서는 산단에 25개 주요 기업들이 그 명문고 설립 운영비로 매년 10억씩, 매년 40억씩 10년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확보가 됐는데 아니 어떤 학교를 가지고 이제 만들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수시 시민사회 또 진보적인 교육단체와 관련해서 행복교육 민간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대화를 1년 동안 대화를 해왔고 이와 관련해서 그 작은 중간 성과로 행복교육 지원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정책들, 시책들을 직접 시에서 시행을 할 생각이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지 어떤 시책을 펼칠까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을 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수가 인구가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하고 교육도 물론 인구 문제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일자리 문제가 또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도 짧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여수는 석유와 국가 산단이 있어서 호남에서 가장 부자 도시이고 일자리가 많은 동네입니다. 다만 산단 근무 인력들의 한 10% 가까이가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한 2천여 명 가까이가. 이분들만 다시 공장이 소재한 여수로 이사를 오게 되면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 건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과 의료 문제이기 때문에 산단과 관련돼서 기왕에 지금 일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만은 대기업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 확충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고요.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한 7.4%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일자리라든지 고용 인력들이 한 7%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우리 여수가 일자리가 뭐 없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는 충분한데 과연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물론 관심을 쏟지만은 지역조건 개선에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수시 귀농 인구가 3년 새 500명으로 늘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귀농인이 늘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후나 토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귀농 기촌하기에 여수시가 참 적합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를 저희가 좀 더 확대시킬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여수는 알다시피 뭐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고 근래 이제 관광으로 수많은 분들이 여수를 찾게 되면서 관광객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식자재를 판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농업 관련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귀농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여수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또 기후가 사계절 기후가 온화하고 또 토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 귀촌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귀농 귀촌 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열심히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방문해서 출향인들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또 팸투어도 하고 또 박람회 참가해서 홍보도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지원 정착금 같은 것을 뭐 타시도와 비슷하게 주고 있고요. 그 밖에 농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로 교육을 좀 시키고 정착을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귀농 이후뿐만 아니고 또 기양인들을 위한 정책도 내년에 좀 펼칠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제 출향해서 대도시에 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고향을 많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오시는데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쉽게 선뜻 고향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문제를 장기 저리로 주택 자금을 임대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임대주택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단순히 그냥 적은 비용으로
쉽게 주택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새해도 노력해 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귀농인들이 늘고 있는 농촌 상황과는 달리 도심 속 주차난은 여전히 좀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 고질적인 주차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시장님? 도심의 주차난은 모든 도시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원도심 쪽에는 차량 한 대 주차시키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여천 쪽 시청 부근은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도시들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걸 주차장을 늘려서 해결하기는 이미 포기를 했고요. 일단은 대중교통을 하여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되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선을 개선해서 순환 노선을 만들고 또 소구간 노선을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도심을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해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여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연돈도 편성을 했고 또 지원도 늘려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동도 입구에 117면, 또 선서주구에 128면 등 250면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지었고요. 올해는 여문지구에 210면, 흥국상가에 100면, 그리고 진남상가에 100면 등 310대의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화동 물량장 위에 우리가 해수청과 함께 공동으로 330대 분량의 주차장을 지금 올해 초에 조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이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저희들이 기왕에 주차장 1시간 무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또 하역 주차 구간을 설정을 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노상 주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지금 제도하고 있고요. 또 거주자 전용 주차제를 실시를 해서 도심에 사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 주차권을 확보할 수 있게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되게 되고 또 시민들이 주정차 관련 질서를 지키게 되면 어느 정도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중교통 체계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네.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현재 우리 여수시의 대중교통, 즉 버스 노선은 한 30-40년 전에 옛날 도심을 하여튼간에 근간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도심, 원도심과 여문지구 그리고 웅천과 또 이게 쌍봉 지역에 이런 도심들을 연결하는 구간을 순환하는 도심을 순환하는 노선 버스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이제 도로 구간 차로폭을 조정을 하고 또 좌회전 대기 차로를 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주행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차들이 정차되지 않고 좀 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비혼잡 구간은 도로변에 합법적 주정차를 좀 확대할 생각이고요. 혼잡 구간은 이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로 지정을 해서 교통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이룰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 저희가 학부모고 학생 간담회를 실시해 봤더니 등하교 때 이게 학교 주변에 초등학생 주변에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 시설을 지난해 말에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8건을 시설을 개선하고 또 올해 들어서 대폭 개선을 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때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좀 시설을 개선할 생각이고요. 또 시비로 교통안전 지킴이를 좀 지원을 해서 안전 도우미도 운행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알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경찰서 주관으로 속도 제한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외곽은 70km로 시내는 50km 속도 제한을 함으로써 이제 사고도 예방이 되고 또 외곽이나 관광지는 원활한 교통흐름도 확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리하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자, 2017 여수 5대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복지입니다. 네, 여수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 여수가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신생아가 한 200여 명 늘었습니다. 네.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출산 장려금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셋째부터만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저희가 첫째부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더니 한 200여 명 늘었는데 단순히 출산 장려금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출산 육아 정책 개발을 위한 TF팀을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을 해서 출산 육아 정책 전반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중심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업하고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 볼 생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난임 부부를 위해서 시술비하고 기초 건전비를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네.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사비를 첫째 출산 과정부터 확대 지원할 생각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저희도 좀 올해부터 좀 제도를 바꿔서 모든 출산하게 첫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둘째는 300만 원을 3년간 지급합니다. 셋째는 500만 원을 5년간 지급하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만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일달에 지급함으로써 하여튼간에 출산에 관련돼서 경제적 지원도 좀 하고 또 소중한 양육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함으로써 출산율을 좀 높여볼 생각이고요. 저희 시청 같은 데서도 지금 하여튼간에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출산을 좀 장려하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출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결혼도 좀 장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결혼 장려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서 좀 미혼 남녀들을 좀 만나게 해주고 좀 결혼도 좀 조장하고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업체와 함께 지금 노력을 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딸이 이제 올해 5월에 태어나는데 100만 원 잘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수에 또 권역 재활병원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90% 이상이 지역에 대학병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계시고 지역의 의료 수준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여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 이게 풀세트를 갖춘 대학병원이 바로 여수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이라도 일단 여수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국비 150억, 도비와 시비 150억이 투입되고 전남대에서 땅을 대고 운영하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국동 캠퍼스에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 설계비 5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이제 권역별 재활병원을 넘어서 여기에다가 응급센터, 화상센터, 또 호스피스 병동까지 추가를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작은 대학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수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017 여수 5대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미래 투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교육을 100년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만큼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교육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물론 반복적으로 거론되긴 문제긴 하지만은 지역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제가 전남교육청에 가서 교육감으로부터 전남 교육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육계 인사 3분 오고 뭐 체육계 인사 1분 오고 이제 자치단체로서는 여수시 시장인 제가 대표로 받았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여수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90억 원, 올해부터는 100억 원을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고고요. 두 번째로 많은 순천시는 채 60억 원이 안 됩니다.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순천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한 5천여 명이 적은데 거의 배되는 액수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텐데요. 네네. 교육이 정말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도 우리 여수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만이 여수가 인재 양성이 되고 여수가 발전하고 또 여수에 많은 분들이 뿌리박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가장 큰 절대절명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외지로 지나간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보통 한 240명 나가는데 올해는 한 180여 명 수준으로 해서 한 60여 명이 줄어서 여수에 역대 가장 많은 고등학교 진학생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고등학교가 정원이 초과돼서 학생 수를 좀 늘리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적인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진보 교육 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행복교육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또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속으로 성과로서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제가 구성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할 생각인데요. 예산을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학 관련 여러 가지 지원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창의 인생과 관련된 교육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행복교육 민간협의체와 함께 중동환경 진단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영역 중에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뭐 명문고를 짓든지 농어촌학교를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도시의 가치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분야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여수 밤바다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전 세계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낭만버스커 거리문화 공연이라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 주제 창작가요 10곡을 수록한 앨범하고 뮤직비디오를 올해 이제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7억 원을 들여서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여수를 전 세계적인 버스킹의 메카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는 하여튼간에 대한민국 어느 시든지 부러워할 예울마루라는 전시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저희 시에서 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시가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울마루 칼텍스 재단의 관리 운영을 위탁을 하고요. 시에서는 38% 비용을 분담을 하고 예울마루에서 62% 비용을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각종 문화나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조성해서 제공을 하고 시에서 열심히 지원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 9월에는 박람회장에서 작년보다 대폭 더 강화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짝수년도 했는데 이것이 광주 비엔날레와 겹치게 되더라고요. 겹치게 돼서 문제가 많아서 올해부터 홀수로 바꿔서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계적인 작가 또 국내 작가들이 모여서 실속이 있고 또 내용이 있는 행사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장에 저희들이 2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한국관을 상설 전시장으로 조성을 하기로 박람회 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미술인들에게 무료 전시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좋은 작품은 좀 매입을 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연중 수준 높은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또 요술차장 관광객들께서 박람회장에서 미술품을 관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함께할 생각이고요. 또 지역 공연예술의 그 집합체인 여수 마칭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10월에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더 좀 규모 있고 크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전남 연극제라든지 전국 바다사생대회라든지 해양문학상이라든지 진남 연극 국악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시 지원으로 펼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애울마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애울마루 이제 1단계 공사 마치고 2단계 공사 지금 장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또 앞으로 이게 한 연간 운영비가 애울마루가 한 40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간 기부 체납을 이제 여수시가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예울마루는 이제 올 1월 2일자로 저희가 GS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서 저희가 이제 계약상으로 20년 동안 GS 칼텍스 문화재단에다가 여기 관리 위탁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1차 용역을 해보니까 연간 한 50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이 적자를 시가 38%, 예울마루 재단에서 62% 분담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1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고 또 예울마루 운영 협의라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가 반, 예울마루 측에서 반, GS 측에서 반이 들어와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2단계 장도 개발 사업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잠시 지체되고 있는데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는 아뜰리에라든지 전시장, 카페, 공원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술로서로서 역할을 독특하게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 관광객이 여수에 네.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 일대 이순신 광장하고 벽화마을 네. 이런 데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좀 더 이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므로 해가지고 좀 더 잘 사는 원도심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이제 교통이 정체가 되고 불편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생활의 활력이 좀 돋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 시행했던 낭만포차를 대폭 개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이 잘 수 있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참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생각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작년에 대박을 터뜨렸던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를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충무동과 강무동의 셋들마을 사업을 벌임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사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도심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지금 200세대씩 3군데 600세대를 지금 이미 시민아파트는 착공을 했고 올해 2군데 착공을 함으로써 600세대를 짓게 될 겁니다. 그 밖에 중앙동이라든지 종포해양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하여튼 교통이라든지 생활 관련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 탄핵 정국 때문에 많이 분노하고 또 답답해하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여러 가지로 이게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탄핵 소추 가결돼야 한다, 대통령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시민들을 잘 모시고 재방 행선을 굳건하게 수행하는 것이 본령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교훈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질 있고 능력 있는 청렴한 지도자가 국가든 지방 정부든 잘 이끌 수 있다. 시민들께서 지도자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올해가 참 중요한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쭉 살펴봤는데요. 자, 김 기자, 여수시의 소식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 취재 현장에서 살펴본 2016년 지난 한 해 여수시의 행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제해양 관광도시 정착을 바탕으로 그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 한 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맞춤형 복지 실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서 여수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여수 건설에 여수시가 잘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정의 최고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이고요. 시정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은 시민의 이익, 시 전체의 이익입니다. 저희들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은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정체감을 알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신경을 써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새겨듣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바로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최고의 소통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끝으로 여수 시민들에게 전하는 정윤원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부탁해봐도 될까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 행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 행복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주인의 것을 느낄 수 있게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내일은 순천시 조충훈 시장과 함께 순천시의 한 해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